재건축 2년 실거주 폐지. 작년에 6.17 대책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 잘 모르시죠? 마치 시장과 정책이 붙는다. 그래서 누가 이기고 지네. 뭐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려는 정책도 그렇고, 부동산 값을 잡으려고 하는 정책도 그렇고, 영원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금 1시간 전에 나온 뉴스 기사 보겠습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폐지. 1시간 전에 나온 뉴스여서 부랴부랴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를 드리고자 자료에 추가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거주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를 하게 하려 한 정부의 규제 방안이 철회됐다. 작년에 6.17 대책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 잘 모르시죠? 6.17 대책에서 제시된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에 시작된 그 임대차법과 충돌될 소지가 있고, 토지거래 허가제 등 더욱 더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됐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빼기로 했다. 이 내용은 이제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지만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가 결국 이날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그러니까 모든 재건축이 아니라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서울은 전체죠. 서울은 전체가 투가 지역이니까, 과열지 지구니까 거기서 재건축에만 국한된 거예요. 재개발은 아니에요.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 재건축에 국한된 내용인데, 이럴 경우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이제 현금 청산시키겠다. 이렇게 6월 17일, 작년 6월 17일에 나왔던 대책인데, 이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아직 이렇게 이제 입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니 갑자기 이 낡은 집에 집주인이 들어오겠다. 또 거주하겠다면, 주인이 거주하겠다면은 세입자 분께서는 2+2가 안 되잖아요. 갱신 청구가 안 되니까. 들어와서 세입자들 잘 살고 있는 그 낡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약간 밖으로 좀 내몰려서 새로운 집을 구하셔야 되는 일이 벌어졌고, 꾸역꾸역 집주인들은 이제 2년 거주를 채우고자 거주로 들어오셨는데, 그런 일들이 이미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2년 의무 거주보다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더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이 지금 작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2년 의무 거주는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 토지거래 허가제는 뭐죠, 여러분? 이게 지정되면은 오로지 2년 실거주할 사람 아니면 아예 사지 마.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또 이제 재건축의 이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은 안전진단 이후로 대폭 앞당기는 도정법 개정을 또 추진 중이죠. 제가 오늘 이 뉴스 기사를 아까 4시 5분에 우리 직원들이 보라 그래서 보고 나서 그동안 상담했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상담 할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의 성향을 파악해요. 예를 들면은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분이신지, 아니면은 좀 거주가 불편해도 재테크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분이신지, 이거 좀 파악해서 그 성향에 입각한 추천을 드리는데, 초기 재건축을 상담 때 이제 많이 좀 권해드렸었는데, 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2년 거주를, 나는 전세를 만약에 안고서 이렇게 전세를 활용해서 집을 만약에 사둔다면, 나는 어딘가에서 이제 월세를 살고 실거주를 못하고 돈이 안 되니까, 전세를 끼고 살 수는 있지만 실거주는 안 되니까 어딘가에서 월세를 살고 나는 초기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서 사두는 이런 전략을 만약에 권해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전세를 나는 내보낼 돈이 없는데 전세 끼고 샀는데 2년 실거주를 내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런 추천을 드리면은 실거주 2년 하려면 대출은 막혀 있으니까 전세금 내줄 돈이 있어야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영원한 정책은 없다. 영원한 정책도 없고 영원한 정부도 없고
그리고 다 5년짜리 정책과 5년짜리 정부들인데 부동산을 뭐 활성화시키려는 정책도 그렇고 부동산 값을 잡으려고 하는 정책도 그렇고 영원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책일수록 빨리 사라집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로 여쭤보시던데 15억 원 대출 규제 이 정책도 사라질 수 있겠냐고 이제 여쭤보신 분이 계세요. 답답하니까 물어보셨겠죠? 저는 뭐 당연히 네라고 답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정책은 없어요. 처음에 이 정부에서 했던 어느 분이 하셨더라? 되게 멋있는 말을 하셨죠.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그랬나?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보다 세상에서 오만한 말은 없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고 시장과 정책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은 그 시장 자체적으로 그 자체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마치 시장과 정책이 붙는다. 그래서 누가 이기고 지네 이런 생각 자체가 되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뭐 이기고 지고의 문제도 아니고 시장은 그냥 시장대로 가는 거고 친시장적인 정책을 썼다고 한들 누가 뭐라 그러고 하겠습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나온 뉴스에 대해서 향후 효과를 저는 이제 두 가지 간단한 얘기 해드릴게요. 뭐 아주 복잡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효과는 첫 번째 효과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줄여서 이게 적었습니다. 그냥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안 돼 있는 투기 과열지구 재건축 그 갭 투자는 지금부터 풍선 효과 강하게 날 것 같습니다.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 안 돼 있는 상태에서 2년 실거주 때문에 재건축 매수를 포기했던 많은 분들이 저는 오늘 당장부터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 나가서 막 알아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제 풍선 효과 이거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된다면 풍선 효과가 나온다면 자 그게 눈으로 보인다면 결국 올 하반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주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압구정동 올해 중에 허가구역 지정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작년에다 여러분들에게 부장법 망상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허가구역 지정이 되고 안 되고는 아주 큰 차이죠. 왜냐면은 전세를 활용해서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원천적으로 그걸 봉쇄하는가 아니면 틈이 열려 있는가는 아주 큰 차이거든요. 자 이제 7월이에요.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제가 현 정부 임기 중에 마지막 상승이 이제 남아있다 말씀드렸죠. 이게 5차 급등이에요. 5차 급등 이번에 오르면 자 4차까지는 올 상반기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대선 전후니까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또 터질 수가 있어. 이게 터진다는 것은 지금 수준보다 더 강하게 왜냐면 그러니까 이 정부가 끝나고 나면 집값이 확 빠진다는 소리가 아니야. 지금 저는 이 하나의 정부를 끊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측을요. 제발 좀 왜곡 좀 하지 마세요. 하지도 않은 말을 자꾸 이거 인터넷에 그렇게 누가 글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 임기 중에라고 단서를 붙였지 않습니까? 현 정부 임기 중에 이제 마지막 5차 급등이 다가올 건데 만약에 빨리 터졌다. 그래서 12월에 터졌다. 또는 내년 1월달, 2월달에 터졌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12월이든 1월, 2월이든 대선 초입에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제 크게 터지면은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토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거래를 막는 게 속편한 거야. 그러면 저는 막말로 지금 꺾이지 않고 이 상태로 연말까지 간다. 만약 가정이에요, 가정. 그 정도로 강하게 오른다면 토지거래 허가가 다 지정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정도로 심하게 지정할 수 있다고 봐요. 큰 선거, 대선이에요, 여러분, 대선. 그냥 선거도 아니야, 대선이야. 그러면 그런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그냥 물불 안 가리는 정책으로 갈 수도 있어. 아예 모르겠고, 문제는 나중에 판단하고 일단 거래 다 막아. 싹 다 막아. 그러면 허가구역이 제일 확실한 거래 일단은 막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확률도 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얘기죠. 이제 서울시 거의 전역을 지정하다시피 할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비유인데 일단은 지금처럼 조금 찔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조금씩 지정하던 게 이 뚝이 무너지기 직전에는 어쩔 도리가 없을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넓은 지역들로 지정이 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갈
게 뭐 안타깝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근거 없는 이제 망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시나리오로 제시하는 것 뿐입니다. 판단은 알아서. 영끌하지 말라더니 3기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 1억이면 세 채를 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취득세 내면 끝났겠네.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신도시 사업이 왜 오래 걸렸죠? 보상. 이건 근데 정부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택하신 거예요.